지금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72시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 안보 지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면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은 얼어붙었고 일본과 중국의 외교부는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준비를 끝냈고 세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허락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 온 걸까요? 해양안보 전략 분석가로서 저는 바다 위의 힘을 데이터로 읽습니다. 위성사진 조선소 가동률 예산 배정 기술 이전 기록을 추적하며 한 나라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만들 수 없는지를 판단하죠. 저는 이 일을 28년간 해왔습니다. 세계 47개국의 해양력 분석을 끝내고 183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3일 저녁 8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동북아 안보 회의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각국의 분석관들이 모여 작년 데이터를 나누고 올해의 예측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한국 해양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 평가와 향후 15년 전망. 결론은 더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원자로 설계 경험, 부족 고농축 우라늄 접근, 불가 펌프제 추진 기술 미확보, 최소 15년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7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화면에 뜨며 그래프와 도표 비교 분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추진 시스템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2040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중국 대표는 메모를 적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물을 마셨습니다. 완벽한 발표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진동음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한국 국방부 긴급 발표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붉은색 긴급 공지가 깜빡이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 핵추진 전략 잠수함의 전면 운용을 선언합니다. 모든 기술적 준비는 완료되었으며 국제 협정에 따른 투명한 운용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48시간 내 공개될 예정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발표 시각은 오후 8시 5분. 제 발표가 끝난 지 정확히 10분 후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옆자리에 한국 해군 제독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죠. 마치 예정된 일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독님, 설마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네요. 놀랍지 않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사님의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만 분석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청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중국 대표단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분석관은 노트북을 열어 위성사진을 검색했어요. 포럼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회하겠습니다. 3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로비는 긴급 전화를 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밤바다는 검게 빛났고 불빛들이 수면에 반짝였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바다 어딘가에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28년 경력이 단 10분 만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13건의 보고서 중 113번째가 처음으로 틀렸어요. 아니,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속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하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위성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거제만 하나오 조선소였어요. 특수 차폐 도크세동 중 한 동의 지붕이 절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 5시까지는 완전히 닫혀 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거대한 검은 선체가 보였어요. 전장 100ml급 배수량, 추정 800톤. 유선형 선체의 X자형 후미 타판이 선명했습니다. 합성 사진일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어요. 하지만 CIA 위성 분석의 회는 냉정했습니다. 합성 흔적 없음, 열화상 분석 결과, 내부 여론 활성화 확인됨, 실물 확인 필요. 백악관은 즉각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합참장이 모였죠. 일본 총리는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인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구했어요. 러시아는 침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추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어제 그 한 줄 공지만 떠 있었어요. 청와대는 정례 브리핑만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대변인은 단 한마디만 반복했죠. 발표문이 전부입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어요. 데이터도 정확했죠. 한국의 원자로 기술 수준 소재 가공 능력 시험시설 현황 예산 투입 규모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틀렸을까요? 당신이 본 것만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제독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로버트 차관이었어요. 카터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포함해 5개국 전문가들에게요. 실물 확인을 원하신다면 직접 오시라고 합니다. 초청이라고요? 네. 거절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공개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28년 경력이 걸린 문제였죠.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오전 8시 앤드루스 공군기지입니다. 군용기로 인천까지 직행합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의 아침이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빛에 반짝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어요. 일본 방위성 수석 분석관, 호주 국방부 기술문, 싱가포르 해군 전략실장, 영국 해군성 평가관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얼굴.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량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이 보였고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 차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3시간 후 거제도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오션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철문이었어요. 높이 10는 될 것 같았죠. 경비 초소에서 신원 확인이 진행됐습니다. 홍채의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 3단계를 거쳤어요.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28년 경력이 증명되거나 무너지는 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없었어요. 두꺼운 자료집도 기술 설명 패널도 없었습니다. 단지 긴 테이블과 8개의 의자, 그리고 한 명의 남성만이 서 있었죠. 그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특수선 본부 윤다현 이사입니다. 그는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명함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걸린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2시 30분입니다. 브리핑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물을 보시죠. 일본 분석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기술 설명을 듣기 위해 온 겁니다. 설계 도면과 성능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은 실물이 설명합니다. 도면은 나중에 드리죠. 윤다연은 대답 대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안전모가 하나씩 나눠졌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벽면에는 하나오션의 역사가 사진으로 걸려 있었죠. 1970년대 흑백 사진부터 최신 LNG 운반선까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윤다연이 비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5층이요? 호주 고문이 물었습니다. 조선소의 진짜 비밀은 수면 위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잠입초쯤 지났을까요?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대한 도크였습니다. 길이 200m에 폭는 될 것 같았죠. 천장 높이만 실오음이었어요. 수십 개의 LED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벽면 전체가 특수압금 패널로 차폐돼 있었습니다.
바닥은 강화 콘크리트였어요. 하지만 우리 눈을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크 중앙에 떠있는 검은 선체였어요. 거대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유선형 선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일반 잠수함에 거친 용접선이 보이지 않았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 같았습니다. SS-한 청명함입니다. 윤다연의 목소리가 도크 안에 울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전장 110몇, 배수량 800통금, 세일이 날렵하게 솟아 있었고 선체 중앙부가 유독 두꺼웠습니다. 원자로 구획이었죠. 후미의 X자형 타판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세일 뒤쪽으로 VLS 해치 12개가 보였습니다. 이건 영국 평가관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 버지니아급과 동급입니다. 싱가포르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윤다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동급이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잠수하며 더 오래 작전합니다. 그는 선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체는 더 거대해 보였어요. 표면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수 흡음 코팅이었어요. 만져보세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만져보시라고요? 이게 말보다 빠른 증명입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단단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표면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 음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도대체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19년 8월 착공했습니다. 6년 걸렸죠. 6년이라고요. 이 규모를 우리는 72년간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6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일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원자로는 어디서 났습니까? 러시아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순수 국산입니다. 한빛 에너지가 설계하고 두산이 제작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윤다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선체 중앙부로 향했죠.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제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멈춰 선 곳에 해치가 있었어요. 직경 1매 원형 해치였습니다. 생체 인식 스캐너에 손을 댔죠. 해치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어요. 들어가시죠. 해치를 통과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함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통로가 밝았죠.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에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LED 조명이 은은하게 복도를 밝혔고 공기가 상쾌했어요.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냄새도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나 금속 냄새 대신 정화된 공기의 느낌이었어요. 원자로실입니다. 윤다연이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차폐문 앞이었어요. 은색 금속 표면에 방사능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 스캐너가 그의 홍채를 읽었어요.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높이 6m 지름,
3mm쯤 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이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측면에 한빛 에너지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하단부에는 냉각 수배관이 여러 갈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계기판에 녹색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SMR, OCC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윤다현이 말했습니다. 출력은 얼마입니까? 싱가포르 실장이 물었어요. 150잔리압 자칫 30년간 연료 교체 불려. 30년이라고요. 호주 고문이 놀라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본 분석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크기로 150mm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축도를 20% 이상 올리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농축도 19.75%로요. 70원트로요. 윤다현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냉각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이중 순환 구조의 비상 냉각 시스템이 세 겹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연료봉 배열도 기존 방식과 달랐죠? 핵심은 냉각 효율입니다. 우리는 냉각수 순환 속도를 기존 대비 40% 향상시켰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펌프 설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15년간 연구한 결과죠. 윤다현은 원자로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배관 연결부가 정교했어요. 용접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누가 설계했습니까? 한빛에너지 서른 박사팀입니다. 박사님은 50년 경력이에요. 1970년대 고리원전 건설 때부터 참여하셨죠. 우리는 다음 구획으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문을 열었어요. 추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펌프젯이 보였어요. 직경 샘의 원형 구조물이었습니다. 내부에 블레이드가 촘촘히 배열돼 있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죠. 일반 스크류 프로펠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펌프젯 추진 방식입니다. 기존 스크류 방식보다 소음이 40% 낮아요. 검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국 평가관이 물었습니다. 동해 심해 시험장에서 6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수심 500mm에서 20노트 속력으로 작전했을 때 소음 레벨이 95대 10 이하였어요. 95대 10이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요. 전략 참수함 수준이었어요. 윤다현은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갔어요. 통로가 이어졌죠. 배터리실 생활 9호액 식당을 지나쳤습니다.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마침내 무기고에 도착했습니다. VLS 튜브 12개가 수직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각 튜브 직경이 일몄습니다. 해치덮개에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죠. 현모 해상 발사형이 탑재됩니다. 윤다현이 말했습니다. 사거리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00km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8,000km. 그 숫자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이해했어요. 한반도에서 발사하면 동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이었습니다. 북태평양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했죠.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략 자산이죠. 맞습니다. 윤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는 함교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따라 올라갔습니다. 잠만 경실이 나타났어요. 최신 광학 장비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통신실을 지나 전투 정보실에 들어갔죠. 대형 디스플레이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작전 지휘석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윤다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으니까요. 28년 경력의 제가 그리고 각국 최고 전문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을 나왔습니다. 윤다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옆 통로로 걸어갔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 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 또 다른 차폐문 앞에 섰습니다. 생체 인식이 진행됐어요. 문이 열렸죠. 두 번째 도크였습니다. 이건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첫 번째와 똑같은 크기의 도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검은 선체가 있었어요. 청명함과 거의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다만 건조 진행률이 70% 정도로 보였죠. 선체의 중앙부가 아직 개방이 있었고 내부 구조물이 보였어요. SS6의 내년 3월 진수 예정입니다. 윤다연이 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호주 고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두 척이라고요? 싱가포르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연두척 생산 체계입니다. 2027년부터는 연세척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연두척이요. 이론 규모를 영국 평가관이 소리쳤습니다. 미국도 버진 2하급을 연두척 건조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표준화했습니다. 윤다연은 태블릿을 다시 꺼냈어요. 생산 공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방식이었어요. 선체를 12개 섹션으로 나눠 동시 제작하고 최종 조립하는 구조였죠. 하나오션은 72년간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드는데 200만 공수가 듭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350만 공수예요. 우리에게는 가능한 숫자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공정이 정교했습니다. 각 섹션별 제작 일정, 자재, 투입 시점, 품질 검사 단계가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자동화율이 85%입니다. 윤다연이 덧붙였습니다. 용접 로봇 240대, 도장 로봇 120대, 조림 로봇 80대가 투입됩니다. 3교대 24시간 가동이죠. 우리는 두 번째 선체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내부가 더 선명했습니다. 원자로실 구조물이 이미 설치돼 있었어요. 배관 작업이 진행 중이었죠. 작업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 팔들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핵심 기술진 230명, 생산직 580명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건조 인력의 1분 수준이에요. 일본 분석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건 시제품이 아닙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양산 체계입니다. 맞습니다. 윤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제품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 번째 도크 건설을 시작했어요.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연두척이면 2030년까지 12척 연쇄척으로 확대하면 2035년까지 30척. 한국이 30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호주 고문이 물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2조 원씩 투입했습니다. 국방비 증가분의 일부를 전용했어요. 감사원 감사는요, 특별 계정으로 관리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윤다현은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죠.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5부였습니다. 기술 자료입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걸 그냥 줍니까? 영국 평가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가 알게 될 테니까요. 윤다현은 시계를 봤어요. 5시입니다. 저녁 식사 후 대전으로 이동합니다. 한빛에너지 서일륜 박사님을 만나실 겁니다. 왜 만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를 받습니다. 이제 왜를 들어야죠. 그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아래 세계 질서를 뒤흔들 힘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집었어요. 무거웠습니다. 683페이지였죠. 28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전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파일을 넘기며 생각에 잠겼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조명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9시 한빛에너지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야간 경비원만 있었죠. 우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이 눌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등은 고닫고 걸음이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72세라고 했죠. 하지만 눈빛은 젊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30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단단했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죠.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대형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 연역이 걸려 있었어요. 1978년 고리 1호기부터 2024년 신한 2호기까지 4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서른 박사가 먼저 앉았어요. 우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차를 따랐어요. 녹차였습니다. 김이 피어 올랐죠. 질문이 많으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카터 박사님, 당신은 왜 우리가 못 만든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경험, 고농축 우라늄 화학 확보, 경로, 시험 시설 규모, 모든 지표가 부족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봤군요. 예, 그게 실수였습니다. 서일훈 박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업 18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고리원전 건설 현장에 막내 기술자로 들어갔죠.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들고 왔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볼트 하나, 배관 하나 용접한 곳을 보면서요. 그는 벽면에 사진을 가르쳤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헬멧을 쓰고 도면을 보고 있었죠. 15년 후 우리는 한국형 원전을 설계했습니다. 한국형 표준 원전 OPR-1000이죠. 미국 기술을 베이스로 했지만 우리가 개량했어요.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일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상용 원전과 잠수함 원자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출력 밀도도 다르죠. 맞습니다. 다릅니다. 서일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요. 2008년이요. 저는 놀라대 물었습니다. 네, 17년 전입니다. 그때 정부는 비밀 연구 과제를 승인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표면적으로는 선박용 전력 공급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박사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7년간의 연구 기록이었어요. 시험 데이터 실패, 사례 개선 과정이 빼곡했습니다. 우리는 280번 실패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과열, 연료봉 배열 오류, 제어봉 작동 불량, 모든 실패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08번째 성공했습니다. 17년이면 영국 평가관이 계산했습니다. 2025년입니다. 올해죠. 정확합니다. 우리는 올해 1월 최종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4월에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실장이 물었어요. 왜 숨겼습니까? 미국에 알렸으면 협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협력이 아니라 통제를 원했을 겁니다. 서일훈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들은 어떻게를 막았습니다. 기술 이전, 금지 수출 통제, 국제협정,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장벽을 쌓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집중했습니다. 왜 필요한가, 왜 만들어야 하는가 생존 때문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70년간 전쟁 중입니다. 휴전선 북쪽에는 핵무기가 있어요. 바다 건너에는 거대한 이웃들이 있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들거나 영원히 의존하거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를 물었고 우리는 왜를 완성했습니다. 서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하십시오.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파일을 폈어요. 수백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단 하나였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4월 후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이 모여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거제 조선소대전 한빛에너지, 그리고 동해해상시험장 보고하십시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683페이지에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SSX-1 청명함 배수량 800톤. 전장 100시급 핵추진 전략 잠수함입니다. 150발미리다 소형 원자료를 탑재했고
30년 연료 교체 분류 시스템을 갖췄어요. VLS 12기에 사거리 8픽업, 총 210적 수납 미사일 탑재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이 건조 중입니다. 연간 2척 생산 체계를 확립했어요. 2027년부터는 연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CIA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정보망은 뭘 겁니까?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17년간 공개적으로 연구했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상용 원전 기술만 개발한다고 믿었습니다. 제재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NPT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농축도 식권 전칠 5%입니다. 75%입니다. IAEA 기준 20% 미만이에요.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투명성을 약속했습니다. 국제 사찰단 상시 배치를 수용했어요. 그럼 경제 제재는 어떻습니까? 역효과입니다. 합참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6기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 K-전차, KF-21 전투기 유럽과 중동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제재하면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28년 경력을 걸고 말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첫째, 제재와 압박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완성했고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제재는 그들을 고립시킬 뿐 기술 개발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국무장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둘째 방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일본이 움직입니다. 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할 거예요. 호주도 대만도 따라올 겁니다. 동북아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대통령 안보자관이 물었습니다. 협력입니다. 협력이라고요? 네. 한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을 우리 안보 체계에 통합하고 대신 우리가 관리 감독권을 가지는 거죠. 공동 훈련 정보 공유 기술 표준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코 훔쳤어요. 그건 굴복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입니다. 이미 달리는 열차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열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리면 적이 되고 타면 함께 달릴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미국의 국에 부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4월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인정하며 양국 간 전략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한미 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CNN은 속보를 띄웠어요. BBC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죠. 일본은 항해 성명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은 비난했지만 역시 무의미했어요.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어요. 포토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데이터는 과거를 말하지만 의지는 미래를 만든다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전략협력 협정 서명식이 열렸어요. 양국 국방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뒤쪽 참관석에 앉아 있었어요. 협정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훈련 체계에 편입되며 IAEA 상시 사찰을 받는다는 것. 대신 미국은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나라죠.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8년간 믿어온 질서가 바뀌었으니까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통제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협력하고 나눠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윤다현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축하은 아직 이릅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설계도였습니다. SSX3은 더 크고 더 조용합니다. 배수량 6,000톤급이에요.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끝이 없군요. 생존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 보고서는 다시 쓰셨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제목은 뭡니까?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가? 70년 생존의 기록 좋은 제목이네요. 윤다현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제로 다시 갔습니다. 하나오 도크 앞에 섰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죠. 어딘가에서 청명함이 훈련 중일 거였어요. 소리 없이 깊숙이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일훈 박사였어요. 박사님,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왜요? 대전에 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빛 에너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일훈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저를 지하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새로운 원자로 모형이 있었습니다. 더 작고 더 효율적인 형태였죠. SMR 이객, 200메가와트 출력에 40년 연료 교체에 불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2028년입니다. 박사는 모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50년 전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친다고요? 네. 호주가 기술 이전을 요청했고 폴란드와 사우디도 문의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17년간의 실패 속에서요.
서일훈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두려웠죠. 하지만 포기보다는 두려웠던 게 나았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존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성으로 증명할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제세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청명함, 70년 생존의 졸업장,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성적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가르치는 나라다. 그리고 세계는 그 교실에 앉을 준비를 해야 한다. 2025년 10월 중순 청명함은 첫 번째 전략 순찰을 완료했습니다. 보름간 태평양 심해를 누비며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SSE가 진수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담원함이었죠. 세 번째 도크가 완공되었고 네 번째 함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더 큰 걸 배웠습니다. 힘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생존의 의지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